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샘튜브에서 지금 소리샵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는 그 패키지 커플 시스템, 이게 반응도 좋지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골라내는 재미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오디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제일 핫한 제품들 외에는 어느 날 묻혀버리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그렇고 전체 시장에서 보면 더 그렇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없어져 버릴 제품들이 사실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이건 내가 대충 만들자 하고 만든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고 다음 거 만들자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각 제품도 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이 레퍼런스 시리즈만 해도 지난번에 원 메타는 들어보셨지만 1, 3, 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R 시리즈는 또 특이하죠. 3, 5, 7, 11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구간을 이렇게 묘하게 서로 중첩되지 않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단 부분 다르고 서로 마치 그 비유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앞에 있는 사람들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앞사람 뒤에 사람이 가리지 않게 그런 배열을 한 그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제품을 제작한 그런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블레이드가 이만큼 서 있고 신랑 신부 주인공도 당연히 앞에 나와 있지만 그 뒤에 가면 블레이드가 있고 저 뒤에 미혼이 이제 멋지게 서 있는 거죠. 여하튼 그 앞쪽에 이제 LS50 같은 스피커도 뭐 빼놓을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배열을 하는 소위 그런 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근데 레퍼런스 3 메타를 딱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제품이 사실 처음부터 대표주로 나오지 않으면 제일 위에 플래그십하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적으로도 제일 아래 제품, 보통 이제 스탠드 거치형인데 이런 제품들이 먼저 보이고 중간 제품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딱 레퍼런스 시리즈의 이 3 메타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3 메타를 여기 있는 NAD, 이것도 뭐 사실은 이제 거의 레퍼런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M33에 M23 이 조합으로 세팅을 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캐프라는 브랜드가 앞쪽에 이제 다른 제품들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면서 공통적으로 언급한 얘기들은 이제 굳이 이제 언급 안 해도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타 버전이 되면서 바뀐 그런 설계들. 그러니까 이 메타 버전은 그 캐프의 동축형인 유니큐 드라이버 그 시스템, 미드레인지 사이에 트위터가 있는 이 구조가 지금 쭉 여러 세대로 발전해 오면서 그거의 끝부분, 거기에 이제 사실은 굉장한 어떤 점프를 한 큰 힘을 실어준 게 바로 메타였었던 거죠. 그래서 메타가 되면서 뒤쪽에서 이런 유닛의 뒤쪽에서 발생하는 자그마치 두 유닛의 뒤쪽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를 요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매트로그를 그런 미로형 구조물로 디퓨징을 시키고 어퓨징까지 하는 그런 아주 혁신적인 설계를 하면서 엄청난 혁명을 불러일으켰던 그 캐프 시스템 전체가 다 출렁이게 만든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구조를 개편하게 된 그런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던 게 그 메타 시리즈인데 전 라인업에 다 확산이 됐죠. 그래서 메타가 되면서의 변화를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많은 부분을 흡수하니까 좀 더 에너지를 크게 낼 수도 있게 됐고 에너지를 크게 내다 보니 당연히 그 드라이버 유닛 내부의 구조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갭 댐핑이라고 해서 트위터에 조금 더 그 진동이 커지니까 그런 거에 댐퍼를 좀 더 부착을 했고 그 다음에 뭐 CLD, CFD, 그러니까 CLD는 이제 그 컴퓨터로 측정을 해서 뒤로 포트로 이제 공기를 빼내는 그런 다이나믹을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 모양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큼의 힘을 줘야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계산해낸 게 CFD고 그리고 이제 뭐 CLD처럼 그렇게 좀 콘스트레인드라고 해야죠. 이제 그런 댐핑을 주는 방식, 그 얼마나 로딩을 주는지 안에서 압력을 이런 거. 그래서 CFT하고 CLD가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든 메타 버전들이 적용이 되면서 그 전체 인클로저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두 개 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시리즈만 유니큐 드라이버가 그렇게 발전하면서 레퍼런스 시리즈에만 적용된 것만 이렇게 봐도 이게 얼핏 보면 R 시리즈랑 비슷하다고 말씀들 하잖아요. 근데 레퍼런스 시리즈에서 요 외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많은 부분을 축소한 게 R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도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나고 그래서 보면 레퍼런스 시리즈는 앞쪽에 이 패널이 한 겹이 더 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바디하고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유닛이 떨면 뒤쪽 인클로저 전체에 이 바디에 진동이 가지 않도록 살짝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 것들도 레퍼런스 시리즈에만 특별히 적용이 되어 있는 상위 제품의 어떤 특징 같은 거고 안에 체인버가 다 나눠져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3웨이 네일 스피커 위아래 이제 6.5인치 우퍼가 있고 가운데 유니큐가 들어가 있는 유니큐는 이제 동축이니까 2개 유닛이 있는 총 4개 유닛인데 그 대역 구성은 3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자, 오늘도 음악을 들어보고 또 이 제품, 각 제품을 그래도 간략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Couldn't give me what everybody needs. I shouldn't let you kick me when I'm down in my bed. Find out everybody knows that you've been using me. I'm surprised you let me stay around you. One day you're gonna lift the cover and look inside your heart. We gotta level before we go. And see me through. You win again.
would sing the Jamaica Farewell. Down the way where the nights are gay and the sun shines daily on the mountain top, I took a trip on a sailing ship, and when I reached Jamaica, I made a stop.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Down at the market, you can hear ladies cry out while on their heads they bear. Ackee rice, salt fish are nice, and the rum is fine any time of year. But I'm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Sad to say I'm on my way, won't be back for many a day. My heart is down, my head is turning around. I had to leave a little girl in Kingston town. 네, 그래서 캐프 사운드, 그 레퍼런스 시리즈를 제가 얘기할 때마다 R1 메타 때도 그랬었고, 레퍼런스 시리즈야말로 캐프가 61년에 시작한 캐프가 지향했던 사운드가 그대로 마치 살아있는 화석처럼 우리 회사는 원래 이렇게 시작했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시리즈가 사실 레퍼런스 시리즈고, 이름도 그래서 레퍼런스고요. 그 중에 딱 중앙에 위치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3 메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뭐 M2M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미드레인지가 아니니까 가상 동축형인 베이스 두 개 사이에 가운데 유니큐가 있는 구조를 한, 그래서 얼핏 보면 프로하게 이제 K3하고 좀 비슷하죠. 약간, 근데 하여튼 K3는 가운데가 동축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가상 동축형 베이스 두 개 사이에 가운데 그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배치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피커가 캐프 스피커들의 어떤 공통적인, 다른 스피커들에 없는 어떤 시그너처 사운드라고 한다면,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후한 소리를 내는 그런 저음을 비교적 슬림하고 작은 바디에서 내도록 만든 게, 그게 사실 캐프가 다른 스피커들에서는 없는 본인들만의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이 레퍼런스 시리즈가 그대로 그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뒷길이를 길게 만들고, 대역이 43Hz부터 시작하죠. 실제 플랫한 대역이 그냥 주파수 전체를 보면 뭐 30Hz 때부터 시작하지만 플랫하게 감소하지 않는 대역이 43Hz부터 35kHz까지 이 대역에 걸쳐 있는, 흔한 말로 그냥 그러니까 광대역이지만 세미 플레인지 스피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대역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의 소리, 레퍼런스 3 메타의 소리를 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후한 소리를 중심으로 저 위에 이제 이 청하고 탁 트인 그런 유니큐 드라이버, 아주 선명한 소리를 내는, 또 그러니까 양쪽 끝단에 그런 소리를 잘 내게 돼서 미드레인지에서 그거를 아주 절묘하게 이어놓은 그런 광대역 스피커, 그런 세미 플레인지 스피커의 어떤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소리를 레퍼런스 3 메타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건 장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지만 어떻게 좀 중후하고 아주 그냥 묵직한 저음을 듣고 싶은 분들, 그분들이 어떤 선명한 소리가 마스킹 되지 않으면서 저 위쪽 대역에서는 그런 소리를 내는데, 사실은 일반 우리나라 거실에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인 그런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연결한 NAD의 M33에 M23을 붙인 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700W의 출력이 나오는 것도 브릿지 모드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사운드적으로도 살짝
그런 분이 좀 저는 패치라고 표현했는데 M33이 여러 가지 뭐 인터페이스나 기타 이 드라이브나 기타 뭐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갖고 있는데 특히 블루오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막강하게 제작이 돼 있어서 상당히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지만 스타일적으로 조금 약간은 좀 두툼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보편적인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그런 요구들이 좀 많이 좀 취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23을 이렇게 M33의 후속 모델을 만들기보다 M23을 똑같은 바디로 생긴 또 하나의 파워 앰프를 붙여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해낸 게 바로 M33과 M23의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M33에 원래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에다가 그 보편성, 그 취향까지도 조금 더 넓힌 그런 완전체가 된 게 바로 M33과 M23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 드라이브하는 레퍼런스 3 메타의 사운드는 그야말로 뭐 대역이면 대역, 높은 쪽부터 아래 낮은 대역까지,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장르 특성, 아주 섬세한 소리부터 이렇게 좀 풀 바디로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재즈의 어떤 그루브 이런 소리들을 골고루 다 거의 같은 대등한 높이로 특정 취향이 이 조합은 이런 소리를 잘 내 이런 쪽보다는 버라이어티한 뭐 사실은 다재다능한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조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처음 들어본 이제 비지스의 You Mean Again 같은 곡 사운드는 훌륭했죠. 아주 음악적 스타일도 그렇고 이 곡은 쿵쾅 치는 이런 아주 슬램이 연속으로 빠른 비트로 가는 그런 그 슬램 비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이런 걸 듣는 재미로 듣는 곡이잖아요. 굉장히 밀도감이 높은 아주 딱 끊어지는 아주 단정한 베이스가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이 곡을 좀 울림이 너무 지나쳐서 풍성하게 들린다거나 하면 뭐 그건 본인이 그렇게 듣고 싶은 분들은 들어야 되지만 원래 음원에 있는 이 곡의 그 슬램 베이스는 아주 단정하고 짧게 끊어가는 약간 금속성이 섞인 듯한 그런 베이스가 들려야 되는 곡인데 사실 거의 원래 제가 아는 이 곡의 원래 소리대로 거의 그만큼이 딱 나오는 것 같아요. 베이스가 왜소하지 않게 충분히 파워 핸들링을 치면서 이렇게 앞뒤로 진폭을 크게 하면서 멈출 때 딱 멈춰주는 건 역시 또 NAD M33, M23의 조합이 그런 부분을 레퍼런스 3 메타를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메타 버전이 되면서 처음에 아주 선명함을 강조하던 부분들이 중고역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간은 매끄러워졌단 말이죠. 사실 메타를 넣어서 생겨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에너지를 크게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다시 이제 리턴해서 만든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사운드적으로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곡을 들어보면 아주 강한 다이나믹에서도 또 특히 비지스의 이 특유의 코러스가 나오면서도 매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 아주 왜소해지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곡 듣기 아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곡 있죠. 첼로 소리를 뭐 이렇게 녹음이 잘 되고 그다음에 연주를 잘하는 그런 것들도 일단 기본 그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는 그런 음원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지금 다니엘 바렌보임이죠. 웨스트 이스트 그 디비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이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에 있는 2악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요요마의 첼로죠. 이 곡은 첼로가 풀바디로 이렇게 그렇게 질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잉을 하면서 훑어주는 그런 느낌과 그 마치 스피커 전체가 첼로의 바디가 돼서 첼로 통을 떠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걸 줬을 때 가장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게 2019년 라이브죠. 상당히 녹음을 잘한 첼로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트리플 콘체르토가 이게 제가 듣기로는 녹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이올린과 이제 첼로도 해야 되지만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를 하면서 연주하는 피아노가 한 2분쯤 지나면 등장하죠. 이게 같이 섞여야 되는데 일단 피아노 소리는 피아노 소리대로 들린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첼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레퍼런스 3 메타로 들어보고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매끄러우면서도 끝에 이 까실까실한 첼로가 이렇게 뭐 우리로 치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치 그 거트가 이렇게 우투툴툴한 느낌 이렇게 쭉 활이 보잉을 할 때 거트를 타고 넘는 듯한 느낌이
그렇게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살짝 마치 레코드의 그루브를 타듯이 이렇게 진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러운 사이에서 그게 보여야지 이게 사실 제대로 된 재생.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첼로 통이 전체로 쭉 꽉 차서 울릴 듯한 바이올린과 다른 그런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첼로에 통을 충분히 다 채워서 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줘서 역시 첼로 소리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최소한의 약간 앙상블 개념의 거기까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최소한의 아주 야금으로 들어오는 오케스트라가 살짝 깔리면서 그 나중에 이제 피아노가 쭉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첼로 사이즈가 일단 원래 그만큼의 사이즈로 실제 사이즈로 보이는 거, 그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질감과 통울림, 이거를 과도하지도 않게 또 왜소하지도 않게 딱 그렇게 들려주는 소리가 바로 레퍼런스 3메타에서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 해리 벨라폰타가 오늘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는데 굉장히 장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해리 벨라폰타의 음악을 그냥 시스템이 뭔지에 상관없이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의 음색하고도 캐프솔 들어봤더니 잘 어울려서 추모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959년 딱 요맘때요 4월 말에 했던 카네기 홀 라이브인데 지금 들어도 이 화이트 노이즈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지만 녹음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했던 이 리빙 스테레오 버전이죠. 해리 벨라폰터의 목소리도 잘 들리고 악기 소리가 좀 멀긴 하지만 이 원래 큰 홀이니까 그런 소리들이 굉장히 홀 톤을 잘 이렇게 이 스테이징을 갖추면서 잘 들려준다는 게 듣기 좋았습니다. 특히 해리 벨라폰터의 음색 이런 곡들도 R3 메타로 과거를 추억하면서 저희랑 이제 세대가 조금 엇갈리는, 그렇지만 저도 해리 벨라폰타를 이렇게 음원으로 자주 듣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듣던 음악인데 저도 그 음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었던 그 음색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그 정감 있고 그 시절의 어떤 그런 그때 어렸을 때 들었던 마치 우리 집 마루에서 들었던 그런 음색들이 울려 나온 듯한 느낌. 그런 소리가 바로 이 캐프 레퍼런스리를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어떤 회고적인 그런 어떤 베이스, 그런 앰비언스 이런 걸 느낄 때도 그런 음원에도 듣기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르적으로도 버라이어티하지만 저희가 힙합이나 랩 같은 걸 이렇게 음원으로 듣고 이렇게 녹음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랩, 힙합부터 하드락,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기타, 대편성 클래식과 피아노 삼중주, 그리고 재즈, 하드밥부터 이런 다양한 기타 소리 음색까지, 그다음에 관악기까지 이렇게 버라이어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최신 녹음, 2023년에 녹음한 최신 녹음부터 이렇게 1959년 녹음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스피커가 캐프 R3 메타고, 그리고 그걸 드라이브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는, 넉넉하게 해주는 드라이브가 바로 NAD M33과 M23 조합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조합은 가격에 상관없이 가격대도 이렇게 하면 약 3천만 원대, 소비자 가격으로 하면 3천만 원대 초반대 그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로 그냥 모든 게 끝납니다. 스트리밍 플레이어부터 최고의 블루 OS 시스템을 탑재한 스트리밍 시스템, DAC, 앰프, 그리고 이제 스피커까지 풀 대역을 갖고 있는 스피커까지 그렇게 해서 그냥 거실 시스템으로 이대로 세팅을 해도 좋은 딱 그런 컨셉에 맞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음악을 아주 진지하게 들을 때도 좋은 그런 시스템이지만 가족이 아무 음악이나 가요를 들어도 힙합을 들어도 그 다음에 TV를 볼 때도 TV 연결만 하면 HDMI를 연결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버라이어티를 갖춘 그런 다재다능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시스템 세팅 커플 들어보기 캐프의 레퍼런스 3메타와 NAD M33, M23 조합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제품이 또 어떤 커플이 올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